헬리콥터는 비행 기술의 정수입니다. 그것은 활주로 없이도 착륙할 수 있죠. 또한 그들은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360도 공간에서 어느 방향으로나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헬리콥터를 작동하게 하는 복잡성과 과학을 공개합니다. 헬리콥터 비행에 필요한 물리학을 살펴본 후 왜 헬리콥터 조종사가 이렇게 복잡한 작업을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헬리콥터는 에어포일 원리를 사용하여 양력을 생성합니다. 블레이드가 회전하면 특수 에어포일 모양이 양력을 생성하여 날게 합니다. 블레이드는 엔진, 특히 터보샤프트 엔진에서 회전을 유도합니다. 압축기는 공기를 흡입하여 가압합니다. 연료는 이 가압된 고온의 공기에서 태워집니다. 연소실을 떠나는 뜨거운 배기가스는 일련의 터빈 스테이지를 통과하여 회전합니다. 터빈은 두 세트가 있습니다. 한 터빈 세트는 압축기를 회전시키고 다른 세트는 헬리콥터의 로터 샤프트를 회전시킵니다. 추진기의 제트 엔진은 추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헬리콥터의 제트 엔진의 주요 기능은 로터 샤프트를 돌리는 것입니다. 헬리콥터 작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컨트롤입니다. 즉,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뒤쪽 혹은 옆쪽으로 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돌 수 있는가?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지 헬리콥터를 움직이길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헬리콥터가 기울어져 있을 때 블레이드에 의해 생성된 힘은 수직이 아닙니다. 이 힘의 수평 성분은 헬리콥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블레이드 힘의 수직 성분은 중력의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 이제 진짜 도전은 헬리콥터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헬리콥터 선해의 과학을 배우려면 에어포일 원리에 대해 더 알아야 합니다. 에어포일에 의해 생성된 양력은 받음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받음각이 클수록 양력이 큽니다. 이제 한 블레이드가 하나의 받음각이 있고 다른 블레이드는 다른 각도에 있다면 어떻게 될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우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양력이 다릅니다. 양력의 변화는 헬리콥터를 돌릴 수 있는 토크를 발생시키죠. 이 비균일한 양력 분포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아름다운 날 운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특정 위치에서 받음각이 항상 같아지도록 블레이드가 받음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블레이드의 복잡한 동작은 스와시 플레이트 메커니즘에 의해 쉽게 달성됩니다. 분해 조립도를 먼저 보고 기본 구성 요소를 이해해 봅시다. 하단 스와시 플레이트는 회전하지 않지만 그림과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단 스와시 플레이트는 베어링을 통해 하단 스와시 플레이트에 장착됩니다. 따라서 상단 스와시 플레이트는 하단 스와시 플레이트의 모든 동작을 이어받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상단 스와시 플레이트는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로터 샤프트에 부착됩니다. 따라서 상단 스와시 플레이트는 항상 블레이드와 함께 움직입니다. 블레이드는 제어봉을 사용하여 상단 스와시 플레이트에 연결됩니다. 이 배열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하단 스와시 플레이트를 기울이면 블레이드의 각도를 다양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스와시 플레이트 틸트를 사용하면 항상 후방에서 양의 받음각을 유지할 수 있고 로터 디스크의 앞쪽 부분에서는 음의 각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와시 플레이트가 뒤쪽으로 기울이면 그림과 같이 토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제어를 사이클릭 피치라고 합니다. 이제 기본 헬리콥터 컨트롤로 돌아갑니다. 이 토크는 헬리콥터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답은 헬리콥터가 앞으로 돌고 그림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답변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헬리콥터가 그림과 같이 횡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상한 효과입니다. 회전하는 물체에 한 방향으로 토크를 가하면 물체가 다른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 효과는 자이로스코프 세차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이로스코프 세차 운동은 새로운 물리 현상이 아닙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회전식 물체에 조심스럽게 적용하면 이 현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두 번째 법칙에 따르면 힘은 선형 운동량의 변화율입니다. 마찬가지로 토크는 각 운동량의 변화율입니다. 이제 회전 블레이드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그림과 같이 각 운동량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헬리콥터가 토크 동작으로 인해 기울어진 것으로 가정합니다.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각 운동량을 벡터적으로 빼는 경우 이 작업에 필요한 토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헬리콥터를 앞으로 돌리면 적용된 토크가 횡방향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즉, 헬리콥터를 앞쪽으로 기울이면 스와시 플레이트가 그림과 같이 옆쪽으로 기울어져야 합니다. 뉴턴의 두 번째 운동 법칙에 따라 앞쪽 부분을 양의 각도에서 뒤쪽 부분의 음의 각도로 유지하면 헬리콥터가 단순히 옆쪽으로 회전합니다. 자이로스코프 세차 운동은 진정 흥미로운 현상이지만 뉴턴의 제2 운동 법칙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기울이기 없이 맨 아래의 스와시 플레이트를 들기만 하면 세 블레이드의 모든 받음각이 같은 양만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헬리콥터 양력이 세 개의 블레이드 모두에서 동일하며 헬리콥터가 어떤 기울임 없이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블레이드 제어는 콜렉티브 피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본 적이 있다면 테일 로터, 즉 꼬리 날개를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단일 로터 헬리콥터는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테일 로터가 필요합니다. 테일 로터가 없으면 헬리콥터 동체가 그림과 같이 회전합니다. 이것은 뉴턴의 제3 운동 법칙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로터의 힘 전달 부분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우리는 로터가 엔진에 연결된 베벨 기어를 통해 회전력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엔진 베벨 기어는 그림과 같이 로터 베벨 기어에 힘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뉴턴의 제3 법칙에 따르면 로터 베벨 기어는 동등하고 반대의 힘을 엔진 베벨 기어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 반작용력은 헬리콥터의 무게중심을 따라 전체 헬리콥터가 블레이드 회전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합니다. 테일 로터의 기능은 테일로 힘을 발생시켜 헬리콥터의 회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테일 로터 블레이드의 피치 각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조종사는 생성된 힘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테일 로터의 도움으로 헬리콥터의 요 운동을 달성할 수 있죠. 헬리콥터 운영 이면에 있는 모든 물리학은 헬기를 비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레이드 각도의 미세한 변화는 헬리콥터의 거동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종종 조종사는 원하는 동작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헬리콥터가 입력 내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므로 조종사는 헬리콥터를 적절히 탐색하기 위해 균형 감각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페트론닷컴에서 영어 비디오를 모두 한국어로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